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7월 코스피 호재보다 악재로 하방 압력입니다. 자, 오늘이 6월 29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상반기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수요일부터는 7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7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이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7월 코스피가 19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7월 코스피 밴드 하단을 1920으로 받고 삼성증권 역시 하반기 코스피 밴드 하단을 1850까지 낮췄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역시 2000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7월 한 달간 최소 5%에서 많게는 10%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가장 큰 악재는 아무래도 코로나19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2차 팬데믹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다시 봉쇄 조치를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를 둘러싼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 일시적 조정은 불가피하고 만약에 더 악화된다면 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또 하나의 리스크인데요. 특히 홍콩 보안법이 내일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 시장, 특히나 7월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월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영형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 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좀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좀 그러네요. 자, 그래도 앞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이병재님, 쿠마유신님, 바른생활님, 또 2020 처음처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럭키시나보로님, 또 대한도글협회님,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공님도 오셨고요. 김윤곤님까지 계속해서 이름이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야인스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의 흐름이 좀 다소 우려될 수도 있는 월요일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7월 한 달이 좀 걱정이 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7월에는 좀 하락 압력을 더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6월까지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 7월은 조금 쉬어가는 한 달이 될지 이 상승세가 좀 꺾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누르고 있어요. 이 증시에 대한 영향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코스피 지수와 다우 지수, S&P 500 지수가 똑같더라고 차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네. 그 S&P 500하고 다우 지수 똑같아요. 흐름이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차트가 거의가 90%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은 코스닥하고 나스닥을 보면 또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커플링을 하는구나. 지금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가 1,0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사실은요. 지금 사망자 수도 지금 50만 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250만 명이니까 확진자 수가 저는 미국이 소비 국가 1위 국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가장 타격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렇게 되면은 큰 부담 없는데 미국이 소비 국가 1위이기 때문에 저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50개 주 중에서 36개 주에서 좀 확진자가 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남서부 쪽이니까 인구가 많은 데가 뭐 플로리다란 또 이런 뭐 텍사스 쪽이니까 이쪽에 지금 워낙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생기고 또 뭐 술집이라든지 또는 해변 쪽에서는 해변 같은 데는 지금 폐쇄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렇더라면
제가 지금 최근에 또 미국의 좀 확진자 수가 한 3일 동안 4만 명 이상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지수의 저는 조정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네. 적어도 저는 이번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93포인트인데 저는 7월달 한 번 정도는 저는 2000포인트 하면 저는 터치는 나올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고요? 예, 2000포인트까지.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93포인트 정도 하락이니까요.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면 하락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는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뭐 5G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또는 뭐 우리가 제약 바이오라든지 네. 또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신유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판단이 들고요. 네. 아무튼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서 시장은 좀 출렁 그럴 때 그때 현금을 좀 쥐고 있다가요. 저는 지금 시장을 현금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네.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배팅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증시에는 영향을 줄 그렇죠. 것이고 한 번쯤은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가 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현금을 한 30% 정도 들고 있다가 현금을 좀 보유를 그때 한번 하다가. 노리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용용님, 이제는 진짜 이런 코로나 이야기 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 너무 길게 가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증시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오늘 올해 1년 내내는 코로나 모든 그 악재는 가장 다 중요한 코로나. 자체는 코로나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 최근 들어서 다른 주변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이 다시 결렬 얘기 나왔고 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한반도 지정 악재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악재다.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코로나다. 네. 근데 다른 워낙 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악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미치는 거, 경기 회복세가 얼마만큼 빨라질 건지, 빨라지면 주가가 빠르게 반등 나오고 다른 악재에 묻혀서 반면에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국면 쪽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지게 되면 그러니까요. 주가는 이미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거다는 전제하에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네. 현재 2분기 때까지는 다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뭐 GDP 성장률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2분기 때 마이너스 34.5%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1분기 때 GDP 성장률이 5.4% 정도까지 글로벌 급반등할 거다. 전제인데 지금 그게 좀 미국 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인도 쪽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쪽이니까 현재 보면 그 유럽 쪽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 접어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미국이죠. 자체는 미국이니까 네.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증가되고 있는 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언제까지 버틸지 이게 빨리 좀 안정을 찾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좀 더 확산이 좀 된다 한다면 한번 좀 충격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큰 폭의 하락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지난주부터 계속적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 나스닥 시장이 생각보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견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재는 아니지만은 빨리 조만간 이번 주라든가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정체 내지는 줄어드는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보여야 조금 되는데. 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약간의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경계는 좀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약간의 또 변동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7월달 시장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증시를 누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에 대한 코로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방향성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좀 시장이 그래도 올라왔던 거는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어요.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근데 코로나19가 다시 좀 재확산 우려가 되면서 이 경기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경기 민감주일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경기 민감주를 보면 저도 이제 그 장 끝나고 한번 보면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 같은 경우 뭐 포스코, 뭐 정유의 SOL, 뭐 화학의 롯데케미칼, 건설의
뭐 현대건설, 뭐 자동차, 현대차. 저는 국내에 있는 이 지금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를 보면요,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사실은 사고 싶을 정도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예, 주가의 상승 네.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제가 다우의 30개 종목을 잘 보면요, 다우 30개 종목이 거의가 경기 민감주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다우 30개 종목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봤는데 네. 보잉 보세요. 보잉 차트 보시면요, 진짜 이거 보잉이나 뭐 캐터필라, 그다음 엑스모빌, 그다음 뭐 세브론, 뭐 골드만삭스, 뭐 좀 JP 모간 체이스 보면요, 경기 민감 은행주 다 포함해서 보시면 제가 한번 차트 몇 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예, 네. 제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다우 종목 중에서 보시면 이게 캐터필라입니다. 한번 보세요. 캐터필라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 네. 주가요, 이게 아이고. 주가가 가기가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세브론 같은 종목, 이게 좀 세브론이거든요. 주가의 상승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 더 제가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 한번 볼까요? 이게 어제 많이 하락을 해버렸죠. 이게 지금 은행주인데 골드만삭스, 그다음은 뭐 이런 보시면은 이게 종목들 종목들 보시면 거의가 경기 민감주의 종목 자체가 이게 보잉이고요. 이거는 항공주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게 항공주 주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아시아도 마찬가지인가. 경기 민감주는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어서 매수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매수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마 상당한 좀 고통을 지금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선정을 좀 상당히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경기 민감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올려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진단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형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경기 민감주의 흐름 어떨까요? 예, 뭐 보수로 접근할 수밖에 역시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 그 속도 자체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IMF 쪽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4월달에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 다시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본래 이제 4월달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마이너스 3.0% 성장을 하고 내년도는 조금 전에 이제 급반등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3.1명에서 4.9% 정도, 1.9% 정도 더 낮췄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1.2% 정도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2.1로 0.9%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런 것들이 하향 조정된 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상당히 견조했고요. 예, 국내 시장 자체는 이제 지난주에 뭐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도 약간 심리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부분에다가 국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니까 G20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중국은 2.2% 성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너스 2.1이니까 G20개국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가 선방을 한다. 그 그래요. 자체는 우리나라는 네. 코로나 국면 쪽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셧다운 없이 정상적으로 다른 여타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충분히 주가가 안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GDP 성장이 마이너스 30%대, 그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GDP 성장이 마이너스 19% 20%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8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충분히 그나마, 주가가 안 빠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여기 다만 조금 전에 해외 쪽은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는데 이런 악재가 계속 좀 노출되면 빠지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겠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7월 달에 걱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미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다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다 낮췄던 부분 자체가 지난주에 많이 반영이 버텼기 됐고.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은 되지 않겠는가. 근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국내 이제 수출 기업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국내는 괜찮단다 하더라도 해외 쪽에 수출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여타 국가들이 코로나 국면 쪽에서 경제 활동이 부진하다 보면 수출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경기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주 쪽은요. 오늘 미국 그 전날 미국에서 은행주가 급락하고 우리도 오늘 그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은행 관련주들이 이게 그러면 앞으로 경기 재개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됐다.
경기 재개 계속 힘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가장 은행주는 경기 민감주죠.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이제 은행주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많이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볼코름 규제 안 해야 되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니까 예, 우리나라 은행주도 상승했다가 또 주말 같은 맞아요. 경우 또 미국의 은행주들에 대한 스트레스 결과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오늘 주가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경기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산업자 소재 관련 섹터들도 좋게 나온다 그래가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가급적 주가가 빠질 때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니야 업황 자체가 여전히 부진한 네.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하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실적 차별 장세가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서 선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두 분 역시 두 분 다의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 미국의 은행주들은 네네. FAD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은행의 건전성에 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말고 배당금도 좀 줄이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렇게 배당금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 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에 있는 악재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도 있지만 미중 갈등도 계속해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내일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홍콩 보안법. 내일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또 강한 제재를 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제가 주말에 한번 공부를 한번 많이 해봤는데 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미국 상원이 그 25일 날 이제 중국의 홍콩 자치권의 억압을 지지한 개인하고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홍콩 자치법을 일단 만장일도 가결시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하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일 이제 그 중국 그 전인대에서 이제 상무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는데 제가 지금 중국이 그 마카오에 2009년도에 보안법을 통과를 시켰을 때 그때 당시 보니까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되면 행량이 30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본토를 놓고 보면 네. 중국 본토 행법을 보면은 국가 전복이라든 이런 뭐 국가 분열을 일으켰을 때는 중국 같은 이걸 주도한 사람들은 최고 종신행위고요. 이번에 제가 이 홍콩 보안법이 이제 7월 1일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국가 전복이라든지 또는 뭐 국가 분열을 일으켰을 때는 아마 최대 행량이 30년 또는 종신행위 아마 취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홍콩 이 보안법 때문에 미중 관계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미 나왔던 그런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저는 좌우되지 않을 거로 판단 드는 게 좀 트럼프 자체가 지금 이제 11월 달에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집중할 거로 판단 들기 때문에 지금 이걸 건드려서 저는 좋을 게 없다고 판단 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뭐 지수에 큰 영향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시에 보면 이 히토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쵸. 보니까 뭐 티플레스라든지 뭐 세노텍, 유니온 같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 확인 한번 해봤어요. 네. 확인하니까 이 히토로하고는 전혀 매출에 영향이 없다고 제가 이건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무늬만 테마라는 거 말고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접근 방법까지 좀 팁을 주셨는데요. 운영령님께서는 미중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그 비슷한 시각입니다. 지난 이제 5월 25일인가요? 전인대에서 통과가 좀 됐고 내일 이제 최종 상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이 될 거란 전망이니까 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좀 반응이 좀 나올지 조금 전에 이제 홍콩 자치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의회 통과라든가 나오게 되면 중국이 이제 반발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미 네. 중국이 주말 동안에 관련해서 내정 간섭을 좀 하게 되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합의 해놨던 것 자체를 파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내세우는 카드 자체는
중국이 지금은 약간은 이제 주도권을 질 수가 있다고 좀 봐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잘 코로나도. 대응을 못해서 또 조금 전에 바이든 간의 지지율 차이가 지금 많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국면 쪽에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부분 자체도 봉합이 좀 돼야지 어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홍콩한테 부여했던 여러 가지 그 특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간세, 홍콩한테는 지금 미국의 1차 무역과 관련된 간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네네. 지위 자체를 철폐하겠다. 정상적으로 홍콩을 통해서 미국 쪽에 수출한 것 자체도 이제 간세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치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봐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크게 좀 확산되지는 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자제를 하지 않겠는가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 대선을 좀 앞두고 있고 네. 그리고 워낙 중요한 것 자체가 코로나19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평상시 같으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가 그렇죠. 그것도 파기 부분 자체가 그래서 코로나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코로나가 그렇죠. 일단 1순위로 해결해야 그렇죠. 될 문제다. 미중 무역 협상이 홍콩한테 부여졌던 여러 가지 간세 철폐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약하거든요. 코로나에 비해서. 그래서 그 약재의 파급의 영향 자체는 크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현재 악재는 정말로 코로나가 일단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호재들도 조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계속해서 뭐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호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에는 운용형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7월 달에는 달리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자체는 정책적인 이슈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더 확산이 돼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 네. 미국 쪽에서도 추가적인 지금 인프라 투자 법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적게는 1조 달러 규모 내지는 또 뭐 3조 달러까지 얘기를 하는데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면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 아마 돈을 풀 거예요. 그런 법안들 이게 코로나 확산이 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경제 활동 부진에 따라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법안이 나올 거고 국내적으로 따지면 7월 달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 법안이 아마 네네. 확정이 좀 발표를 좀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미 이제 지난번 수정안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또 오늘 보니까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다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 결성위원장 네.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추경 예산안 편성 3차죠. 약 35조 원 규모인가요? 아마 조만간 편성이 좀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7월달 접어들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어닝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랬었는데 기대치가 좋게 나올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악재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빠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안 좋다는 전망이 나와 있고, 그래서 중요한 지수의 방향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 실적만 좋게 나온다는 지수가 충분히 반영이 좀 되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간 했던 코스피 쪽으로 따지면 IT 쪽의 시장의 주도력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네. 다른 쪽에 비해서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지금 가이던스가 6조 1천억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6조 4천억 내지는 6조 5천억까지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의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게 되면,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또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쪽의 수급의 분위기 자체는 우호적이거든요. 이렇게 본다 한다면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삼성전자가 양호하게 나온다 한다면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지수의 안전판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육방향으로 상승하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또, 네.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는 부분이기 그래도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받쳐줄 수 있다. 그렇죠. 하방은 결국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어닝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박스권 내의 등락 과정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수는 7월달 시장 자체는 2,000포인트는 지지가 된다. 차트로 본다 한다면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과 지금 120이동 평균선이 지금 만나는 선 자체가 지금 거의 2,000포인트대입니다. 지금 네. 120이동 평균선이 지금
120동 평균선 2010이고 지금 62동 평균선이 1990인데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20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정도가는 지지가 좀 될 거고 또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2200포인트를 상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090인데 2090포인트 내에서 위로 올라가면 100포인트 빠지면 2000포인트 내에서든 등락 과정이 전개가 좀 되면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의 추이라든가 이런 또 부분들에 따른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은 7월에 좀 호재들 어떤 거 좀 체크하고 계세요? 저는 그 7월 달에 초반에 보면 SK 바이오팜이 이제 7월 2일 날 상장이 되죠. 네. 아마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가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SK 바이오팜의 주가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양호할 걸로 판단이 들고요. 그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중추신경 쪽이니까요. 그쪽에 관련돼 있는 제약 바이오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SK라든지, 그다음은 관련돼 있는 SK 뭐 케미칼 같은 거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은 7월 1일부터 7월 3일 날 우리 앵커님 집이 일산이시죠? 네. 예. 일산 쪽에서 지금 수소 모빌리티 쇼를 하잖아요. 그죠? 네네. 일산 킨텍스에서 하죠. 그죠? 네. 아마 일산 킨텍스에서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아마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런 수소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이때 제가 보니까 이게 후원하는 곳이에요. 국회 수소 경제 포럼에서 주최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통부, 중소벤처기업 후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수소 관련돼 있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수소 관련돼 있는 종목은 큰 대기업을 말하면 효성그룹입니다. 네. 효성이나 뭐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그다음은 하나그룹에 관련돼 있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네. 무리가 없다가 판단 들고, 다만 저는 이제 7월 중순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닝 시즌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7월 중순 이후로는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좀 국면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시장이 어려워지면. 초반은 저는 분위기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좀 철저하게 좀 종목에 대한 차별을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잘했으면 어떻게 하는지 판단 듭니다. 좀 실적에 좀 집중을 그렇죠. 해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이슈나 네. 뭐 모멘텀이 있거나 또는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옳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현금 비중을 한 30% 현금 한 정도 30, 가지고 있다가 저는 벌써 현금은 좀 30%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주식을 100%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거 손을 못 씁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한 70%, 현금은 30% 정도 들고 있다가 네. 나중에 지수가 빠질 때 원하는 종목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이 옳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SK 바이오팜에 대한 상장 기대 그리고 앞으로 수소차라든지 그린 뉴딜 쪽에 조금 수혜를 좀 봐주시면서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있는 쪽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보자. 현금 비중을 통해서 조정 시에 접근해보는 전략까지 체크해 주셨고, 운용유님께서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포커스를 봐주셨어요. 이와 함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봐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에 대한 뭐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단은 방어를 좀 해줄 것이다라는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7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워낙에 6월까지 그래도 잘 올라왔던 시장이어가지고 우리 하반기까지도 좀 끝까지 잘 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채팅창에서 요즘 등골이 서늘하다 증시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고비면 지금도 마음 아픈데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오늘 체크해주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야인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